오픈오피스, 부서 간 장벽 허물기, 그리고 크로스 펑셔널 팀. 이런 단어들 직장 생활 하시면서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보셨죠? 현대 기업들이 마치 종교처럼 떠받들고 있는 혁신의 황금률입니다. 혁신을 원해? 그럼 일단 장벽부터 허물고 사람들을 한데 모아. 보통 이렇게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이 완벽해 보이는 조언이 여러분 조직의 잠재력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는 주범이라면 어떨까요? 오늘의 분석에서는 무조건 사람들을 모으고 소통시키는 게 정답이라는 이 오랜 착각을 완전히 박살내보려고 합니다. 진짜 성공적인 혁신을 원하신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계셨던 협업에 대한 상식은 잠시 내려놓으셔야 할 겁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상황 다들 기억하시죠? 전 세계가 패닉에 빠졌을 때 포드와 GE 헬스케어는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부서 간 장벽 그런 건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수천 명의 전문가들이 밤낮 없이 하나의 거대한 팀으로 똘똘 뭉쳤죠. 그 결과 단 100일 만에 인공호흡기 5만 대를 쏟아내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완벽한 연결과 협업의 승리였죠. 근데요, 완전 정반대의 기적도 존재합니다. 나사가 우주비행사들의 목숨이 달린 치명적인 태양 입자 현상을 예측해야 했을 때 이 엄청난 난제를 푼 건 수백 명의 엘리트 과학자들이 바글거리는 회의실이 아니었습니다. 뉴햄프셔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채 홀로 연구하던 반쯤 은퇴한 엔지니어 단 한 명이었죠. 완벽한 고립이 만들어낸 승리입니다. 자, 똑같이 엄청난 성공을 거뒀는데 한쪽은 미친 듯이 뭉쳤고 다른 한쪽은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도시 진짜 혁신의 공식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뻔한 상식을 뒤집는 혁신의 역설부터 시작해서 집단의 성격을 가르는 두 가지 결정적인 기준을 살펴볼 거고요. 그 기준에 따라 나뉘는 세 가지 완전히 다른 혁신 집단의 모습을 확인한 다음 여러분의 조직에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최적의 전략까지 쫙 설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바로 혁신의 역설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는 늘 소통하고 연결되는 게 최고라고 믿어왔습니다만 과연 진짜 그럴까요? 무려 294건이나 되는 실증 연구들을 싹 다 모아서 분석해봤더니 결과가 어땠을까요? 꽤 충격적입니다. 사람들을 그냥 막 연결해 둔다고 해서 혁신이 빵 터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지나친 연결이 오히려 혁신의 발목을 잡고 엉뚱한 오답으로 사람들을 몰아넣는 독이 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 우리가 도대체 어떤 성격의 집단을 다루고 있는지 먼저 진단해야 하거든요. 조직의 운명을 가르는 두 가지 근본적인 기준을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기준은 좀 학술적인 용어로 탐색의 상호 의존성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육상 경기로 생각해보죠. 지금 여러분의 팀이 바통을 정확한 타이밍에 딱딱 넘겨줘야만 이길 수 있는 릴레이 계주를 뛰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각자 자기 페이스대로 뛰면 되는 마라톤을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기 위해서 팀원들이 서로의 지식에 깊게 의존하고 끊임없이 피드백을 주고받아야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외부 간섭 없이 각자 독립적으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상황인지를 따져보는 겁니다. 두 번째 기준은 목표의 일치도입니다. 프로젝트에 모인 사람들이 다 같이 회사의 단 하나뿐인 거대한 플래그십 제품을 출시하려고 영혼을 갈아넣고 있는지, 아니면 같은 생태계 안에 있긴 하지만 각자 철저하게 자기만의 이익을 쫓고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마치 애플 앱스토어 안에서 각자 자기 앱을 개발하는 수많은 외부 개발자들처럼 말이죠. 이 목표가 하나로 모이느냐 흩어지느냐가 조직 전체가 굴러가는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거든요. 이 두 가지 기준을 딱 교차시켜보면요, 마법처럼 세 가지의 완전히 다른 혁신 집단 유형이 튀어나옵니다. 목표도 하나고 서로 깊이 의존해야 하는 융합 기반 집단, 목표는 각자 다르지만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는 발산형 집단, 그리고 개인의 독립성을 극대화한 주의 기반 집단, 이렇게 세 가지요. 참고로 두 기준이 다 낮은 나머지 한 칸은 어떠냐고요? 거기는 그냥 같은 공간에서 조용히 각자 할 일만 하는 병렬적 작업 환경에 불과해서요. 오늘 우리의 혁신 분석에서는 과감히 빼겠습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집단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하나씩 뜯어볼까요? 가장 먼저 구성원들이 아주 찰싹 달라붙어서 하나로 뭉쳐야만 하는 융합 기반 집단부터 살펴보죠. 이 집단은요, 한 사람의 천재성이나 단일 분야의 지식으로는 절대 풀 수 없는 어마어마한 난제를 만났을 때 진짜 진가를 발휘합니다.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폴드 프로젝트가 아주 기가 막힌 예시인데요. 무려 50년 동안이나 전 세계 생물학자들을 절망시켰던 단백질 구조 예측 문제를 이들이 풀어냈죠. 왜 이들은 반드시 하나를 융합해야만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생물학자라도 머신러닝의 복잡한 알고리즘을 짤 수는 없었고 천재 AI 엔지니어들은 단백질의 화학적 특성을 1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의 지식에 절대적으로 기대야만 했습니다. 각자의 전문성을 끊임없이 섞고 볶으면서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그야말로 처절하고도 완벽한 통합의 과정이 50년 만에 기적을 만들어낸 겁니다. 물론 그냥 사람들을 한 방에 우겨넣는다고 이런 기적이 저절로 일어날 리는 없겠죠? 혁신 디자인 기업 아이디어처럼 비즈니스 전략가, 인류학자, 디자이너 같이 아예 뇌구조가 다를 것 같은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한 팀으로 묶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좀 바보 같은 소리를 해도 절대 비난받지 않는다는 강력한 심리적 안정감이 깔려 있어야만 이질적인 생각들이 파괴적인 갈등 없이 잘 섞일 수 있습니다. 글로벌 가전기업 하이얼은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직원들이 스스로 183개의 사내 스타트업을 만들게 하고 그 이익을 직접 나눠 갖는 아주 과감한 집단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었거든요. 강력한 동기부여와 신뢰가 융합이라는 엔진에 불을 확 붙여버린 거죠. 자, 그럼 분위기를 좀 바꿔서 두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두긴 했는데 서로의 목표가 1도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각자의 길을 가면서 혁신을 터뜨리는 발산형 집단입니다. 650, 이게 무슨 숫자인지 감이 오시나요? 바로 존슨앤존슨의 제이램스 네트워크에 들어와 있는 바이오테크 스타트업들의 숫자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650개의 스타트업이 존슨앤존슨을 위해 단 하나의 신약을 만들려고 다 같이 영차영차 협력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들은 그냥 제이랩스라는 든든한 물타리 안에서 값비싼 연구장비나 빵빵한 투자자 네트워크를 마음껏 갖다 쓰면서도 철저하게 자기들만의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추구합니다. 아무 조건도 없어요.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목표는 없지만 정보와 자원이 자유롭게 흘러다니면서 수백 개의 완전히 다른 혁신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하는 거대한 용광로가 되는 거죠. 근데 기업 입장에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보죠. 외부 파트너 수백, 수천 개가 각자 아이디어를 마구잡이로 쏟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소방호스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을 입 벌리고 마시는 것처럼 끔찍한 정보 과부하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저것 다 주워 담으려다가 정작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집단에서 제일 중요한 생존 기술이 바로 쏟아지는 정보를 똑똑하게 걸러내고 소화하는 흡수 역량입니다. BMW를 볼까요? 이들은 매년 1000개가 넘는 스타트업 기술을 검토하는데요. 스타트업 가라지라는 아주 깐깐하고 고도화된 필터링 시스템을 돌립니다.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딱 자기들에게 필요한 극소수의 기술만 기가 막히게 흡수하는 거죠. 노바티스가 외부 파트너랑 사내 전문가를 빠르게 이어주는 허브를 만든 것도 다 같은 맥락입니다. 무작정 많이 듣는 게 장땡이 아니라 똑똑하게 걸러서 내 걸로 만드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유형입니다. 협력, 소통 이런 것보다 철저한 고립이 훨씬 더 중요한 아주 독특하고 강력한 집단, G 기반 집단입니다. 2020년에 메타가 딥페이크 영상을 완벽하게 잡아내야 하는 아주 골치 아픈 미션에 직면했을 때의 일입니다. 메타 안에는 이미 전 세계에서 날고 기는 천재 엔지니어들이 널려 있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내부팀을 꾸리는 대신 $100만 상금을 걸고 외부 사람들에게 문제를 던져버립니다. 결과는 대박이었죠. 전 세계에서 무려 35,000건의 아이디어가 쏟아졌고 내부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82.56%라는 경이로운 탐지 정확도를 달성해냅니다. 서로 단 한 번의 회의나 조율도 없었던 35,000명의 외부인들이 다 같이 모여있으면 흔히 빠지게 되는 획일적인 집단 사고에서 벗어나 철저하게 고립된 상태에서 만들어낸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이 집단을 굴리는 방식은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혁신의 상식이라는 걸 완전히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합니다. 아이디어를 일찍 공유하고 활발하게 피드백을 받으라고요? 절대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보는 순간 인간의 뇌는 무의식적으로 거기에 갇혀버려서 나만의 독창성이 그 즉시 사망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철저한 창의적 고립을 지켜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보상 방식도 완전히 달라요. 1등이 다 가져가는 승자 독식, 여기선 최악의 수입니다. 구글은 자기네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아내는 해커들에게 보상할 때 천재 한 명에게 몰아주는 대신 무려 660명에게 $1,180만 잘게 쪼개서 나눠줬습니다. 마치 카지노 슬롯머신에서 짤짤이 터지듯이 지속적이고 잦은 보상을 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치지 않고 계속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에 덤벼들게 만든 거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세 가지 전혀 다른 혁신의 공식들을 우리 현실에 당장 여러분의 조직에 어떻게 써먹어야 할까요?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융합 집단에서는요, 정보 공유와 투명성이 그야말로 획기적인 돌파구를 만들기 위한 생명줄입니다. 무조건 다 까발리고 섞여야 하죠. 그런데 이걸 창의적인 고립이 생명인 주의 기반 집단에 억지로 들이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의 생각은 순식간에 붕어빵 찍어내듯 똑같아지고 어렵게 튀어온 혁신의 싹은 그 자리에서 즉사시키는 맹독이 됩니다. 한 부서에서는 만병통치약이었던 기가 막힌 협업 방식이 바로 옆 부서에서는 혁신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끔찍한 재앙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부서 간 장벽, 사일로를 무조건 허물고 끊임없이 소통해라. 이 말을 무슨 절대 진리처럼 맹목적으로 믿어왔잖아요. 하지만 오늘 분석을 통해서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때로는 그 철저하게 가로막힌 사일로 자체가 세상을 바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걸요. 자, 이제 이 방송이 끝나면 조용히 여러분의 조직, 여러분의 팀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신의 팀이 답답한 한계에 부딪혀 있다면 그게 진짜 소통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혹시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내버려둬야 할 사람들에게 억지로 잘못된 협업을 강요하면서 숨통을 조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불편하지만 아주 예리한 질문이 여러분의 팀을 진짜 혁신으로 이끄는 강력한 열쇠가 되기를 바랍니다.